다산의 독서 전략, 곰곰 메모. 이거 어떤 뜻일까요? 다산의 독서 전략이라는 거는 어느 책의 제목을 뜻합니다. 그럼 이제 곰곰 메모란, 곰곰이란 뜻은 깊이 생각하는,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을 뜻하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 곰곰 메모는 여러모로 깊이 생각해 본 그 흔적들을 메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오늘 같이 얘기해 볼 책, 다산의 독서 전략이란 책은 권영식 저자의 책이고요. 글라이더, 펴는 곳은 글라이더, 그리고 2012년 발행의 책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곰곰 메모, 다산의 독서 전략, 곰곰 메모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셨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살아계실 적에 엄청 방대한 양의 책을 써내신 분이라고 해요. 얼마나 방대한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식백과 인물 한국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참 묘지명에 따르면 그의 저작은 경집 232권과 문집 267권으로 모두 499권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었다. 저도 인정합니다. 499권. 방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 500여 권의 책을 쓰셨던 정약용 아저씨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옆집 아저씨처럼 편하게 부르고 싶어요. 더 친근하게. 그래서 아저씨라는 표현을 쓸게요. 정약용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책들을 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 비법은 질서. 모두 다 질서를 잘 지키자 할 때 이 질서가 아니고요. 한문의 뜻을 찾아보면 질은 병질, 또 다른 뜻, 병이라는 뜻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빠르다 라는 뜻이, 지금 다시 한번 봤는데 여기 이렇게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거꾸로 보일 테지만 빠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질에. 그럼 서는 글서, 쓰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쓰다 라는 뜻이죠. 빠르게 쓰다 라는 뜻의 이 질서에 있다고 합니다. 정약용 아저씨가 그렇게 책을 많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르게 메모를 했던 것에 있다는 것이죠. 빠르게 메모하기. 책을 읽을 때는 그럼 무엇을 메모를 해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 메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책에 쓰여진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메모를 하느냐? 책을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들, 샤샤샤샤, 이걸 딱 잡아가지고 얼른 메모를 하는 거죠. 메모의 대상은 갑자기 번뜩 드는 그 의문,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의문점에 대한 답입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산의 독서 전략, 이 책을 쓰신 권영식 아저씨는 이런 말을 하세요. 다른 책을 찾아 읽거나, 첫 번째는 다른 책을 찾아 읽거나,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산의 독서 전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들을 메모를 한 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글을 잘 써야 될까? 저의 의문점에서 나온 글이라는 거는 왜 잘 써야 될까? 이 글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 다른 하나는 글씨를 이쁘게 쓰고 그 이쁜 글씨를 빠르게 쓰는 것을 뜻해요. 좋아요. 그럼 다시 질문이요. 왜 글을 잘 써야 될까? 제가 생각한 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생각을 빠르게 글로 옮겨서 그 글을 보고 옮겨진 생각에다가 또 다른 생각을 더해서
생각을 이어나가고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는 어떻게 많은 분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지금 다산의 독서 전략이라는 책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메모한 거를 여러분과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책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느 하나의 의문점을 갖고 책을 읽습니다. 저는요. 다산의 독서 전략이라는 책을 집어든 이유도 처음부터 저는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약용 아저씨처럼 나도 책을 많이 쓸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던 것처럼 이미 책을 써낸 비법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메모를 해야 될까?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 또 전혀 생뚱맞은 글은 왜 잘 써야 될까?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 다음 이제 제가 곧이어서 또 말할 테지만 정통하다는 뜻은 뭐지? 본지라는 말? 본지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지? 이렇게 전 여러 질문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또 다른 의문들이 곧 이어서 원래 생각했던 질문 말고도 원래 생각했던 의문점 말고도 많은 의문들이 바로바로 생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본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는 책에 대해서 그날그날의 깨달음을 무슨 책 곰곰 메모라는 이 영상의 타이틀처럼 이 타이틀로 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원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나만의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인터넷에도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만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시간은 계속 간다고 재촉하게 되지 않고 그 원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부수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에 쫓겨서 괜히 되게 어정쩡하게 만든 나만의 답이라고 결론 내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죠.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하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답은 하루하루 무슨 책 곰곰 메모라는 글과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하고 나중에 정말 나만의 질문과 답변을 찾게 되면은 그 나만의 질문과 답변을 글로 올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먼저는 그날 예를 들면 하루하루 이 곰곰 메모라는 제목으로 구글 블로거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구글 블로거를 택한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를 그동안 이용해 왔었는데 구글 블로거는 네이버 블로그와 달리 저만의 글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 서비스들이 사실 구글 블로그가 좀 별로 없어서 저만의 글을 쓰는데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글 블로그에 게시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팟빵이라는 오디오 캐스트인가요?
그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라디오 어플을 통해서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예를 들면 주일에 곰곰 메모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에요. 저작권법을 살짝 공부하고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올린 영상을 보셨나요? 좀 부실하긴 한데 그렇게 저작권법을 그 영상 부실한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작권법을 정말 조금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그 살짝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정약용 아저씨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명확히 구별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책을 읽을 때 노트에 메모를 하곤 하는데요. 노트가 지금 제가 저기 컴퓨터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는데 이때 나의 생각은 노트 종이면이 노트에서 그 종이면에 왼쪽에 바짝 붙어서 메모를 해놓고 한편으론 타인의 생각은 왼쪽에서 4분의 1의 부분을 남겨두고 쓰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생각 그리고 타인의 생각이 명확히 구별돼서 타인의 생각의 경우에는 괜히 내 생각처럼 쓰지 않을 수 있고 정확히 인용의 표시를 써서 저의 글로 또 쓸 수 있겠죠. 글 읽으면서 여러 가지 또 의문들을 들었지만 단어에 대한 의문도 들었어요. 정통하다라는 뜻이 있던데요. 그 어떤 뜻일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바로 이런 국어사전이요.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정통하다라는 거는 정확하고 자세히 알다라는 뜻입니다. 본지랑 어떤 뜻일까 또 봤더니 본은 한자 사전을 찾아봤는데 본은 근본, 기초, 바탕, 책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해요. 지는 뜻, 생각, 맛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본디의 뜻, 본디의 취지라는 뜻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럼 본디란 어떤 뜻이냐? 처음, 본래, 원래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이게 다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럼 본지란 원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